토이스토리 5 리뷰입니다. 저번 주에 바로 보고 왔고요. 이제 써보면서 계속 적어두면서 내용을 되새겨 보니까 느낌이 바뀐 영화예요. 일단 내용을 한번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은 어떤 섬에서 하이테크 버즈들이, 이제 하이테크 버즈라고 막 써 있어요. 그 컨테이너가 무슨 사고가 난 건지 화물선이 그 어떤 섬에 떨어져 있습니다. 겁나 많이, 50개. 그리고 막 반짝거리면서 전원이 들어와요. 뭔가 신형 모델인 것 같죠, 버즈에. 그리고 그 안에 섬에서 그 한 버즈가 깨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버즈도 다 깨어가지고 다 같이 막 돌아다녀요. 점점 막 대화도 하고 막 하늘 보면서 저희가 막 사령부다, 스타커맨드다 하면서 지능이 점점 발전해요. AI가 탑재돼 있어. 그렇게 이제 토이스토리 5가 시작이 되고, 보니의 집, 앤디가 장난감을 건네줬던 보니의 집으로 실정이 바뀌고 시작이 됩니다. 보니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이제 8살로 나오는 것 같은데 4편에서 우디랑 보핍, 그 유리 도자기 공주 있잖아요. 그 팀을 제외하고 남은 저희한테 익숙한 친구들 있잖아요. 제시랑 버즈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이 보니의 집에서 이제 보니가 막 포키도 데리고 결혼식 하면서 막 이러고 장난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애들이 나와요. 그리고 보니가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노는데 좀 메인 주제가 나옵니다. 친구를 만나요. 이웃집 친구인데 이제 2명의 아이들이거든요. 쌍둥이인가? 아무튼 2명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친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니가 약간 내향인입니다. 대문자 아이까지는 아닌데 약간 소문자 아이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친구들 만나는데 장난감을 이용해서 그걸 손을 들고 안녕 나랑 같이 놀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수줍게. 근데 애들 막 도망가요. 그래서 본인은 또 이제 토라져가지고 그냥 집에 막 돌아와서 장난감이랑 막 놀고 하는데, 그때 이제 또래 친구들은 다 패드가 있어요. 어린이용 패드가 있어서 그거를 들고 놉니다. 서로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화면만.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보니가 내향인이니까 뭔가 친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보니도 패드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릴리 패드라는 개구리 모양 패드를 보니한테 사줍니다. 이제 보니는 그 전까지 장난감으로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상황극 하면서 재밌게 놀던 애인데, 그거 받으니까 이제 미쳤지. 이제 그냥 물만 먹다가 탄산음료를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그것만 합니다, 밤낮으로. 장난감은 이제 널브러졌어. 그 안에서는 친구도 그냥 쉽게 사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릴리패드가 좀 좋아요. 되게 아이패드랑 어린이용 장난감 패드랑 합쳐진 느낌인데, 그 안에서 막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온라인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막 바로 동시 이 번역도 막 바로 되고, 그거 막 언어 들으면 바로 막 노래로 만들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니까 빌런 역할처럼 처음에 딱 나와요. 제시는 이제 그런 보니를 보면서 친구를 밖에 직접 만나지 않고 계속 릴리패드 안에서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니까 문제라고 여겨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라 막 다른 장난감들도 다 버려졌어. 릴리패드한테 막 겁나 화를 내요, 제시가. 아니 우리는 우리 장난감들이 보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냐. 그래서 뭐 화도 내는데 릴리패드는 막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뭐 이러면서 막 듣고 있어. 제시가 막 화내니까 나 지금 다 듣고 있어 이러면서 다 검색해줘서 그거 다른 언어로도 막 번역해주고 막 다 돼. 막 능력이 너무 뛰어나 버려. 그걸로 막 노래도 만들어줘서 막 불러줘.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 좀 있으면은 창고 행위다, 이런 바뀜새가 느껴지죠. 계속 제시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릴리패드가 홧김에 아빠 접속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예요.
릴리패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게 미쳤어요. 그 아빠한테 채팅으로 장난감을 막 정리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데 이제 제시는 그때 무전으로 자유롭게 막 4에서 이제 우디가 떠나잖아요. 그 떠난 우디한테 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디가 연락을 받고 오케이 하는데 보니가 그 릴리패드로 막 친구 신청 막 다다다다 걸고 이제 내향인이 폭주한 거죠. 그 패드 하나 지어주니까 파자마 파티가 열리니까 한번 놀러 올래? 해서 이제는 패드도 있잖아요. 놀라고 하는 거죠. 이제 릴리패드를 챙겨서 이제 가는 날 당일에 막 캐리어를 막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제시랑 불스아이 그 말 있잖아요. 거기 몰래 들어갑니다. 거기 캐리어에 몰래 들어가서 파자마 파티에 가는 아빠 차를 타고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보니가 제시랑 불스아이도 아빠가 챙겼어요? 하니까 뭐 챙기진 않았는데 거기 있나 보네 하면서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니는. 근데 도착을 해가지고 그 제시랑 가지고 내립니다. 애들한테 막 인사를 하는데 장난감을 들고 있는 보니를 보고 애들이 엄청 뭐야 쟤 아직 장난감 들고 놀아? 하는 이런 뉘앙스로 막 풍겨서 보니를 쳐다봐요. 보니가 그거에 이제 겁을 먹죠. 제시랑 불사이를 바로 차에 두고 릴리패드를 가져와가지고 애들한테 다시 가죠. 나 이제 릴리패드 있다니까 애들이 이제 오케이 너 합격 합류 이러면서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시랑 불사이는 이제 뒷전이 됐으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 차에 남겨져 있는데 다시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길바닥에. 그걸 어떤 노부부가 발견을 해요. 근데 제시의 이제 막 제시를 이렇게 여기저기 봤는데 거기에 에밀리라고 적혀 있고 이제 전 주인 에밀리 기억나죠? 에밀리의 주소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그 에밀리 집으로 제시를 가져다 줘. 한편 본인은 이제 패드를 들고 애들이랑 막 노는데 다 막 그냥 누워가지고 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모여서 미친 거지. 아무튼 에밀리의 주소로 돌아온 제시는 거기서 블레이즈라는 그 주소에 사는 새로운 아이를 만나게 돼요. 거기는 말이랑 막 돼지 막 이런 것도 기르고 있고 그 장난감도 막 엄청 많아요. 그 블레이즈 방에는. 그래서 그 제시가 딱 블레이즈가 노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블레이즈가 보니처럼 좀 노는 녀석이야. 그 장난감을 가지고 얘도 좀 꽤 놀아요. 장난감 가지고 막 상황극 막 하면서 스토리텔링도 좀 좋고 이러면서 야무지게 노는데 심지어 약간 요즘 그 기기도 있잖아요. 패드나 이런 그것도 잘 써. 얘 보니한테 좋은 친구가 좀 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얘랑 이제 보니랑 만나게 해줘야겠다 하는 미션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3인방 메인 이제 친구들 3인방을 만나게 되거든요. 블레이즈 집에 그 AA 삼형제 AA 트리오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블레이즈가 어릴 때 쓰던 배변 장난감이랑 약간 핸드폰 같은 하마랑 그리고 카메라, 장난감 카메라가 있어요. 다 전자기기인데 건전지가 들어가서 작동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AA 삼형제인데 걔네들을 만나가지고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한편 보니 집에서 무전을 받고 도착한 우디가 딱 나타납니다. 근데 우디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카우보이 그 모자를 딱 벗으면서 정수리가 나오는데 다 벗겨졌어. 막 반짝거려서 애들 막 눈 부시고 막 이래. 여기에 이미 제시는 떠나가지고 없다. 보니가 막 이런 상황이고 여기는 지금 홍철 없는 홍철팀인 거예요. 그래서 버즈랑 제시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래서 다시 제시 시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시는 그 AA 삼형제 같이 해서 걔네가 그 케이블이 있는데 그걸 연결을 하면은 그 GPS 핸드폰 같은 하마 녀석이 위치가 되고 그리고 카메라는 그 이미지 사진을 약간 등록할 수 있고 배변 장난감 걔는 타이핑이 돼가지고 셋이 합체를 하면은 약간 핸드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를 합쳐서 연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카메라로 제시랑 불사이를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릴리패드 안에서 노는 연못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뭐 우리로 치면은 오픈 채팅방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그 불사이랑 제시 사진을 올려가지고 보니가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 인형들이 있다 해서 보니가 찾으러 올 수 있게. 그래서 보니가 그거를 실제로 그 보고 거기 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는 다른 애들도 그거를 보는 거지. 본인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블레이즈 집으로 오게 되는데, 오는 도중에 다른 애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 막 놀리는 거예요. 그 채팅방에서 너 아직도 장난감 가지고 놀아? 막 이러면서 막 깔깔깔깔깔 이러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지 본인은. 그걸 보고 이제 상처받은 마음으로 블레이즈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세상은 무너졌어. 블레이즈가 이제 제시를 그 원래 주인인 보니한테 딱 주거든요. 너 잃어버린 인형 여기 있어 했는데, 보니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다 하는 마음에 아니야 나 이제 필요 없어 하면서 돌아서요. 그래서 제시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도 한번 조금 주인한테 뒷전이 돼가지고 창고에 처박혔던 제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다시 한번 또 버림받았다 이러면서 조져버린 거지. 우디랑 버즈도 그때 딱 도착해가지고 그 제시를 등지고 돌아서는 보니를 딱 보게 된 거야. 아 망했다. 다시 제시가 블레이즈 집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시는 엄청 토라진 상태죠. 원래 주인인 보니한테 버려지고 이제 난 망했어, 난 진짜 틀렸어 해서 그 블레이즈 방에서 창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목장에 있던 진짜 말을 있잖아요. 갑자기 인형이 진짜 말을 타. 진짜 말을 타고 옛날에 에밀리가 살던 집이니까 에밀리랑 같이 놀던 그 나무, 언덕에 있는 나무로 갑니다. 불스 아이도 같이 제시를 같이 쫓아가요. 제시가 이제 언덕에서 막 앉아가지고 불스 아이한테 블레이즈는 말은 좋아하니까 너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고 나는 그냥 틀렸어.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그 와중에 버즈랑 우디가 아까 도착했었잖아요. 그 블레이즈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 뭔가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제 그 AA 삼형제한테 그 소식을 들어요. 막 이런 상황이라 지금 제시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작 때 나왔던 그 하이테크 버즈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그 보안관 마크가 있거든요. 그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의 보안관 스티커 마크를 보고 그걸 추적해가지고 하이테크 버즈들이 딱 도착을 해서 맞닥뜨리게 돼.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찐퉁 버즈가 야 내가 이제 부보안관이고 진짜 보안관인 제시가 있다. 이분이 이제 총사령관이니까 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언덕까지 장난감들이 가기엔 너무 먼 거야. 어떻게 가지 하는데, 블레이즈 집 방 안에는 말 피규어들이 개 많거든요. 막 유니콘도 있고 개 많아. 그래서 걔네랑 딱 눈이 마주치고 오케이 나이스 하면서 걔네를 이제 타고 그 떼거지로 다 같이 갑니다. 군단이 언덕까지 가요. 이제 토라져 있는 제시는 나무에 제시 was here 이라고 써있는 그 글씨를 보게 돼요. 그리고 화살표가 막 아래로 되어 있는 거야. 제시는 난데? 하면서 화살표로 되어 있는 땅을 이제 좀 파봅니다. 말이랑 같이 웬 박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에밀리, 옛날 전 주인인 에밀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딸을 낳아서 그 딸과의 추억이 있는 사진들을 거기다가 전부 다 묻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이 제시인 거예요. 제시. 저는 이거를 보다가 여기서 조금 울컥했어요. 딸의 이름을 인형, 자기랑 같이 놀던 인형인 이제 제시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시가 이제 깨달아 버려요. 그 카우걸 인형 제시가 이제 깨달아 버립니다. 나는 이제 여태 좀 에밀리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 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해줄 만큼 에밀리가 나를 가지고 놀던 순간이 진짜 너무 소중했구나. 나는 에밀리의 어린 시절의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냥 그 과정에 있을 뿐이구나 하면서 통달해 버립니다. 현자 제시가 되어버려요. 그 상태에서 우디 버즈 팀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제시가 딱 얘기를 하죠. 아, 나 이제 통달했고 보니랑 블레이즈를 다시 만나게 해주자. 블레이즈 참 좋은 친구니까 이제 우리는 보니랑 블레이즈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딱 작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보니 시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차에서 엄마랑 막 가고 있는데 보니가 막 울고 있어요. 막 릴리패드 들고. 근데 엄마가 애가 왜 울지? 하면서 왜 그러니? 하는데 보니가 이제 채팅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버 불링 당하는 그 내용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충격을 받고 잠깐 채팅 끄자. 이거 하지 말자 하면서 달래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아이스크림 사면서 테이블 위에 이제 릴리패드를 올려두는데 릴리패드가 이제 생각을 해요. 자기는 사실 얘가 이제 빌런으로 나왔지만 그냥 어디까지나 보니를 위한 얘도 그냥 또 하나의 장난감일 뿐이거든요. 보니한테 친구도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얘 삶의 의미였는데 내가 지금 보니를 상처받게 했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 떠납니다. 혼자서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패드가 움직여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 토이스토리 1부터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기부박스 그 도네이션 박스에 딱 들어가 버려요. 항상 나오는 그 박스가 또 트럭에 실려져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본이랑 엄마는 패드가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는데 이제 릴리 패드는 이미 떠나버렸어. 그 와중에 이제 제시랑 한페인 애들은 이제 블레이즈랑 본이랑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연락을 하려면은 릴리 패드가 있어야지 이제 본이가 연락을 받고 딱 그게 성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연락을 했는데 릴리 패드가 혼자 이제 받는 거죠. 트럭에 실려가고 있으니까 나 지금 기부박스에 들어가서 트럭에 실려가고 있어 막 이러는 거야. 그 제시는 뭔 소리야, 너 없으면은 지금 본이랑 블레이즈 못 만나는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야, 본이한테 다시 가자. 근데 릴리패드는 그 전에 약간 빌런 취급을 받잖아요, 제시한테. 그래서 먼저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은 제시 너가 또 버려질 텐데 괜찮겠냐 이러니까 현자 제시가 아니야 괜찮아, 그거 어차피 커가는 과정일 뿐이야, 우리 다시 본이랑 블레이즈를 만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 GPS 아까 그 핸드폰 있잖아요, AA 삼형제 중에 GPS를 통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릴리패드를 그 트럭을 쫓아갑니다. 그 다같이 막 그 50명 되는 군단이 막 다그닥 가서 그 말 피규어 타고 그 트럭을 쫓아가서 트럭에 탑니다. 근데 이 트럭이 그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조져버린 거지. 다 탔는데 다 같이 기부되게 생긴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이테크 버즈들이 있잖아요. 그중 한 명이 막 뒤를 돌았는데 거기에 QR 코드가 있는 거예요. 릴리패드가 딱 그걸 보더니 이거 뭐야 하면서 QR을 딱 스캔합니다. 근데 갑자기 버즈 어플이랑 연동이 되면서 그 업데이트가 되고 버즈가 막 날개가 펴진 다음에 프로펠러가 팍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걔네는 이제 버즈 모양을 한 하이테크 드론이에요. 이제 진짜 신과 구의 연결고리, 버즈 모양을 한 하이테크 드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날 수가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이제 됐다 하면서 우디랑 제시랑 막 불사의 막 애들 다 해가 실어가지고 다 날라버려요. 하늘로 막 그 반짝거리면서 불빛 떠가면서 막 다 나는데 원래 토이스토리에서는 이제 암묵적인 무조건 룰이 있잖아요. 사람이 장난감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안 되니까 딱 사람 지나가면 막 딱 바로 뒤집어져 눕고 바로 그냥 진짜 장난감 돼버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 숨길 마음도 없어. 그냥 대놓고 날라댕겨. 막 드론이 돼가지고 다 날라댕기는데 그 대군단이잖아요. 우리 찢어지자. 작전은 이러합니다. 그 제시랑 블레이즈 집에 있던 AA 삼형제는
다시 블레이즈 집으로 가고, 나머지는 릴리 패드를 가지고 보니의 집에 가서 그 보니가 그 릴리 패드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다시 제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작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로 쪼개져서 날아가는데, 이제 버즈랑 이제 제시가 쪼개질라 하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토이스토리 2에서부터 제시가 딱 등장했을 때부터 버즈가 제시한테 막 반했었던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버즈가 이제 제시한테 프로포즈를 하려 그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버즈가 이제 그때 찢어지기 전에 프로포즈를 딱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머뭇거리니까 제시가 먼저 입을 맞춰주고 그 러브라인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두 개를 쪼개 들어가지고 릴리 패드를 통해서 본인은 연락을 받고 블레이즈랑 다시 이제 그 컨택을 해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또 기회가 온 거죠. 이제 본인은 내향인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항상 하는 것처럼 이제 진짜 인형을 가지고 올라는데 맨날 하듯이 인형을 통해서 블레이즈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안녕, 나랑 같이 놀래 이러면서 하는데, 블레이즈도 이 좀 노는 녀석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막 받아줘. 넌 좀 놀 줄 아는 놈이구나 하면서 걔네 집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제 무아지경 서로 상황극 스토리텔링 막 쩔게 해가지고 장난감이랑 거기 목장에 있는 그 작은 돼지가 있는데 걔도 데리고 막 다 상황극 하면서 막 놀고 이러니까 진짜 찐친이 돼버려요. 완전. 그때 이제 어쭈구리 제시랑 버즈 결혼식 상황극도 하면서 이제 그 러브라인도 다시 좀 완성이 되고, 이제 보니가 다시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막 좀 열리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초반에 만났던 그 쌍둥이인지 그 두 명의 아이들, 이웃집에 사는 두 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를 다시 만나가지고 용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말을 다시 건네요. 같이 놀래 하는데 걔네가 이제 좋아하면서 같이 놀게 되면서 이제 토이스토리 5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다 보고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 본 직후에는 뭔가 이 5까지 이제 5편이 이 플롯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냥 이 장난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말이었고 딱 그것처럼 흘러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존 이제 3 딱 진짜 완벽한 결말, 3까지 트릴로지에서 만족했던 그만큼이 아니어서 조금 엄청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 막 개그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재밌진 않았어요. 뭔가 다 예상이 됐고 그런 내용이라 뭔가 살짝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제가 이걸 내용을 말하려고 다시 내용을 적는데 메모장에 적어놓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3까지는 내용이 진짜 딱 우린 장난감, 우린 주인에게 즐거움을 줘야 해, 악당은 가라, 우리 승리, 딱 진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고 막 묵직한데, 이제 4가 딱 나왔을 때 저는 여기서 어떻게 또 나오지? 하는 생각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예 주제가 바뀌었잖아요. 막 그 우디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냥 단지 장난감의 세계였던 주제도 넓어져서 막 조금 내 존재에 대한 그런 고민,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질은 점점 뒤로 하고 더 이상 약간 아이들을 위한 순수 재미고트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어른들을 점점 위하는 그 느낌이 더해지니까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고, 그 4가 딱 끝났을 때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5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4도 나올 때 어떻게 여기서 더하지? 하는데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 치고는 재밌었습니다. 토이스토리는 여전히 재밌고 기존 내용에 요즘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막 요즘 애들은 계속 어린 시절 한 부분을 맞는 게
막 장난감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컴퓨터를 좀 일찍 접하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저랑은 다른 추억을 쌓고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되게 조금 애들한테 좋을까? 아이들한테 그게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들이 막 좀 있고 걱정이 있었는데 제시의 깨달음처럼 그냥 어린 시절 한 부분을 맞는 게 그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안에서 한 어플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크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어플에서 좀 추억을 쌓고 이제 다음 어플에서 막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고 막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 다음 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하는 것들이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런 거로 생각하면은 그냥 똑같을 뿐 그냥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약간 자유도 있는 어렸을 때 자유도 있는 놀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찰흙, 그 아이클레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레고 자석 붙여서 뭐 이거 막 만들고 구조물 만들고 지금도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지금 핸드폰 하는 애들도 뭘 하든 어쨌든 크겠지만은 이걸 만약에 토이스토리 5를 보고 그 아이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지고 교감하고 뭔가 가지고 상상하면서 그걸 그리면서 노는 것도 재미라는 것을 좀 알고 되게 직접 그 설렘도 막 느껴보고 본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뭔가 좀 와닿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있으면은 이 영화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던져지는 메시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냥 여전히 재밌는데 제가 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토이스토리는 여전히 재밌는데 제가 커가지고 이거를 막 영화적으로만 막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 것만 같았어요. 뭔가 그냥 제가 커버려가지고 막 뭔가 막 파고들어서 더 재밌는 부분을 파고들고 이런 의미를 막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버려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영화를 다시 이렇게 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실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이거는 3점도 아니고 2점이다. 뭐 또 뻔한 토이스토리다 라고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시 좀 생각도 들고 그 제시가 에밀리 딸 사진들과 만나가지고 현자 제시가 되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임팩트도 있고 어른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은 어른들이 그냥 이러고 보다가 갑자기 그 장면에서 뭔가 심장을 좀 둥 이렇게 한 대 맞고 나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보시고 좀 다양한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 인사이드 아웃 2의 장난감 버전 같았어요. 그 릴리패드가 불안이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리뷰는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